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들어오던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아까 보니까 당신 걸어오던데 왜 차 안 타고 왔어? 혹시 오늘 차 안 가지고 간 거야? 설마 아까 나 걸어오는 거 본 거야? 그럼 아는 척을 하지 그랬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어떻게 세워? 멀리서 당신 걸어가는 것 같길래 한번 물어본 것뿐이야. 근데 오늘 차 안 가지고 갔어? 아, 그게 차도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두고 다녔어. 어딘지 모르게 남편이 허둥지둥 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차 키는 어디 있는 거야? 당신 항상 거실 서랍장 위에 올려뒀었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데? 제 물음에 남편의 얼굴이 더욱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잘 못하던 남편이었기에 허둥지둥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동안 매일같이 차를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피곤해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야. 진짜야. 차가 막히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그니까 차 키는 어딨냐고. 제가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자 남편이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곧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당신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니. 알아듣게 좀 말해봐. 사실은 말이야. 그거 나문이 빌려줬어. 뭐? 도련님한테 차를 빌려줬단 말이야? 나문이가 회사에서 차를 쓸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문이가 지금 차 살 여유가 안 되잖아? 돈을 좀 모을 때까지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여기는 대중교통이라도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문이가 있는 곳은 뚜벅이로 다니기 좀 힘든 곳이잖아? 그래도 명색이 내가 형인데 안쓰러워서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속이고 그래? 서운한 마음이 들어 제가 남편을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힘겹게 다시 입을 뗐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장모님께서 사주신 차인데 내 동생한테 빌려줬다고 하면 당신 기분 나쁠까봐 그랬지.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런 일로 부부간에 불신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랑 꼭 상의해. 알았어. 진짜 미안해. 남편이 제 눈을 피한 채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남편을 집으로 불러 차키를 건네며 말했거든요. 김서방,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일세. 네? 선물이요? 이건 차키잖아요. 자네 차 오래된 것 같아서 내가 새 차 한 대 선물해 주는 거야. 장모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차 가격이 얼마인데 선물이라니요. 사실 내가 사이 보면 사주려고 몇 년 동안 조금씩 아끼고 모아놨던 돈으로 산 거야.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요? 왜긴 왜겠어. 자네가 예뻐서 주는 거지.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잡음 하나도 없이 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다 자네랑 사돈 양반 두 분 덕분 아니겠나? 아닙니다. 양가에서 배려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암튼 자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두게. 사돈이 우리 딸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주셨잖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엄마가 남편 손에 차키를 들려줬는데요. 그 순간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뒤 남편은 엄마에게서 받은 차를 쓸고 닦으며 엄청 아껴 탔습니다. 그랬던 남편이었기에 남편이 시동생에게 차를 빌려줬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제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문이가 조금만 타고 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알았어. 그 대신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어.
남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워낙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 뒤 남편의 차는 까마득하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친한 친구 미정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분위기 좋은 카페로 이동하기 위해 상가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 맞은편에서 누군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유난히도 차가 익숙해 보였기에 저도 모르게 차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번호는 남편의 차 번호였습니다. 놀란 제가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저기 저 차 말이야. 분명 남편 차가 맞는 것 같거든? 차 번호판도 똑같고 말이야. 근데 저 차에서 웬 여자가 내리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게? 저 여자가 왜 우리 남편 차에서 내리지? 신기하네. 네가 지금 한가하게 그런 소리나 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니네 남편 차에서 낯선 여자가 내렸는데 거기다 저 여자 완전 연예인같이 생겼구만. 이게 웬일이니 진짜? 빨리 니네 남편한테 전화해봐. 아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여자한테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괜히 일 키우지 마. 너야말로 지금 무슨 말이야. 저 차 어머님이 니네 남편 사준 거잖아. 근데 거기서 웬 낯선 여자가 내렸는데 그냥 놔두라고?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방방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도련님한테 차를 빌려줬다고 했거든. 니네 도련님한테 차는 왜 빌려줘? 그게 일이 있어서 잠깐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저 여자가 네 예비동서 될 사람인가? 뭐? 예비동서? 그래, 잘 생각해봐. 니네 남편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니깐 추측해보건대 니네 도련님이 저 차를 저 여자한테 빌려줬단 얘기잖아. 근데 차를 빌려줄 정도의 사이라면 엄청 가까운 사이일 거 아니야. 딱 봐도 네 예비동서 될 사람이 확실하네. 그런가? 근데 본인 차도 아닌데 왜 맘대로 차를 빌려준 걸까?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네. 근데 여자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보통 예쁜 게 아니다. 완전 장난 아니네. 친구가 감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도련님 말이야. 차 잘 타고 다니고 있나 전화 한번 해봐. 지금? 그래, 지금. 사실은 아까 내가 우리 차를 봤거든. 뭐? 우리 차를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차는 지방에 내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가 번호판을 몇 번이나 봤는데 우리 차가 분명했어. 근데 그 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리더라 그 말이야. 어? 어떤 여자? 남편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따져 물었어요. 당신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내가 뭘? 나 그 여자 진짜 모르는 여자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남편이 손사래까지 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당신은 몰랐겠지. 도련님 여자친구일 테니까 말이야. 남은이 여자친구라니? 그렇잖아. 당신 차를 빌려간 게 도련님인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차를 빌려줄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겠지. 근데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차 빌려가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니까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라 그 말이야. 제가 불만스레 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하고 온다며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문이한테 잘 말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차는 언제 돌려준대? 우리 엄마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나문이도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 빨리 돌려준대. 남편이 저를 피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미안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한 채 잊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이라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갔기에 제가 도련님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련님, 사실 저 조금 실망했어요. 네? 실망이라니요? 도련님과 제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도 놀라서 입을 뗐어요. 나문이한테 실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도련님이 우리 차를 빌려갔거든요. 근데 그 차를 엄청 예쁜 여자친구한테 다시 빌려줬더라고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일이 많이 복잡해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뭐? 그러니까 나문이가 니들 차를 빌려갔다 그 말인 거야? 시어머님이 도련님을 노려보며 놀라서 외쳤는데요. 도련님이 당황한 채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차를 빌려가다니요. 도련님이야말로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이 그이 차 빌려갔다면서요. 네? 제가요? 제가 왜요? 도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다시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도련님의 등짝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형차를 달라고 해. 그 차 사부인이 선물해 주신 건데. 엄마, 왜 이래? 나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그럼 네 형수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냈단 말이야? 와, 사람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구나. 근데 난 진짜 아니야. 안 빌려갔단 말이야. 사실 나 몇 달 전에 중고로 경차 한 대 사서 그거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야. 네? 경차를 샀다고요? 그럼 우리 차는 어쩌고요? 도련님 혹시 우리 차 여자친구한테 그냥 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기에 시어머님이 더욱 격분한 채 뭔가 집어들 것을 찾으면서 방방 뛰고 있었는데요. 도련님이 벌떡 일어난 채 방으로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저 아직 여자친구도 없다니까요. 진짜요. 이 나이에 여자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다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구경도 못 해본 형차를 왜 저한테 찾는 거예요? 도련님이 억울한 듯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가 시어머님께 물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진짜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고 보니 나문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여자가 엄청 예뻤다며. 네, 완전 울트라 초특급 미녀던데요. 도련님 다시 봤잖아요. 완전 능력자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다 그 말이야. 생각해봐라. 나문이 같은 새님한테 그런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니? 하긴 그렇긴 하네요. 시어머님과 제가 주고받는 말을 들었던 것인지 도련님이 더 큰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주제에 그런 미인을 어디서 만나겠어. 내가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전부인데 나 진짜 아니라니까. 도련님, 진짜 차 안 빌려간 거예요? 알았으니까 우선 문 좀 열어봐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던 것인지 도련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난 진짜 모르는 일이라니깐요. 근데 누가 그래요? 제가 형 차 빌려갔다고. 그이가 그랬죠. 도련님 출퇴근 힘들다면서 빌려갔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말 꺼낸 적도 없구만. 뜬금없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라며 도련님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형 차에서 여자가 내린 거 분명해요? 그랬다니깐요. 완전 예쁜 여자가 내렸다니깐요. 우와, 이거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도련님이 마치 탐정이 추리라도 하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고요. 심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형 차에서 예쁜 여자가 내렸다며. 나도 확실치가 않아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럴 경우 백발백중 바람이거든. 뭐? 바람? 그럼 네 형이 바람이라도 났단 그 말이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았어. 엄마, 그니까 내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잖아. 그치만 형이 거짓말을 한 거 자체가 뭔가 이상한 건 맞는 거잖아. 하늘에 맹세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난 형한테 차 빌린 적 없거든. 그럼 그이가 바람이라도 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야 확실하지 않지만 먼저 형한테 확인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곧 들어오니까 물어보죠. 도련님이 시어머님과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이놈의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엄마, 근데 아직 모르는 거잖아.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게 막 몰아가면 안 되는 거지. 나도 지금 덤탱이 쓴 건데 형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있긴 뭐가 그럴 수 있어. 지금 증거가 확실한데.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과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네 마누라 누가 어디서 한눈을 팔고 있어? 내가 한눈을 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아보고 물어보는 건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너 지금부터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말해. 안 그랬다가는 오늘 초상 치를 줄 알아. 왜? 뭔데 그래? 남편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답답하다는 듯이 묻고 있었어요. 너 사부인이 사준 그 차 어떻게 했어? 며느리 말로는 네가 나문이 빌려줬다고 했다면서. 근데 나문이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진짜 큰일 났네. 일이 너무 커져버렸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여보, 대체 차는 어떻게 한 거야? 그때 차에서 내렸던 사람이 도련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정말 뭐가 있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대체 당신 차를 다른 여자가 왜 타고 다녀? 저기 그게 말이야. 일이 좀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난 진짜 그 여자랑 일면식도 없어.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차를 팔았거든. 뭐? 차를 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차를 왜 팔아?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입을 열면 열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거실에 있던 막대걸레를 들고는 남편에게 달려들고 말았어요. 야, 너 똑바로 말 못해? 그 차를 왜 팔았어? 너 주식하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진정 좀 해봐.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무진장 답답하긴 한데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 난 그분을 지켜드려야 하거든. 사나이 대 사나이로 약속했단 말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모습이었기에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제 보니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와버렸는데요. 남편이 제 뒤를 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여보, 진짜 오해야, 오해. 사실은 장인어른 때문에 팔았어. 장인어른? 우리 아빠? 그래. 이건 장인어른이랑 나만의 비밀인데 진짜 큰일 났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해. 우리 아빠 때문에 차를 팔았다니. 그럼 우리 아빠도 연루돼 있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야. 내가 말할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장모님이 내쫓는다고 하셨대. 뭐? 사고라니. 그럼 우리 아빠가 사고를 쳤단 말이야? 너무나 놀란 채 제가 대묻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꽁꽁 숨겨뒀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장인어른 친구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한테 돈을 좀 빌려주신 모양이야.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아빠의 오랜 친구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했다는데요. 사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 아빠가 급히 돈을 빌려줬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던지라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적금을 깨서 빌려드렸던 모양이야. 조금 있으면 만기인데 장모님께 말씀드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린 거고. 그래서 급한 김에 내가 차를 팔았던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사나이 대 사나이끼리 약속인데 어길 순 없는 거잖아? 사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엄마는 아빠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 경기까지 하고 있거든.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이분은 반드시 갚을 거라고 했어. 여보,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줄 알기나 해? 돈 빌려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그러다가는 막상 돈 갚을 때는 나몰라라 하는 게 사람 마음이야. 엄마가 알면 완전 난리가 나긴 하겠네. 둘 다 진짜 답이 없다. 어떻게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 장모님께 절대 말 안 할 거지? 이거 진짜 발설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장인어른이 앞으로는 절대로 돈 같은 거 안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이분은 워낙 친한 분이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했고 말이야.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 몰라. 둘이서 알아서 해. 난 모른 척 할 테니까. 여보, 진짜 고마워. 뭐가 그리도 좋은 것인지 남편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던 남편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장인어른이랑 통화했는데 그분이 돈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라니? 왜 그때 장인어른 친구라는 분 있잖아. 수술했다던.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매달 조금씩 갖고 계신가 봐. 장인어른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나 봐. 그러게 마음이 조금 짠하긴 하네. 거봐.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 남편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친구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주셨다는데요. 이제는 거의 갚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아빠가 그 친구분에게 마지막 돈을 받으며 우리에게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는데요. 비밀을 지켜준 남편과 제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엄마에게는 절대 비밀이라며 끝까지 의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아빠의 모습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